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8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89일차고요. 네, 도산 176페이지 도산.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꿈에서 깨어나 또 한번 볼게요. 177페이지에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경영자로서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하락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위기를 타파해 보기 위해 저는 여러모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먼저 새 매장의 콘셉트를 수정했죠. 크림 주먹밥만 팔던 매장에도 다른 매장들과 똑같이 기본 주먹밥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략으로 하루 20여 개씩 판매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S형 내에는 도시락을 파는 다른 가게도 많았기에 결과적으로 차별화에 실패했죠. 결국 저희 가게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평범한 주먹밥 가게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T시가지처럼 세련된 카페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누가 테이크아웃으로 주먹밥을 사 먹겠습니까? 그 후 다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쌀가루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도 출시했지만 원가 비용만 들어갈 뿐 매출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직원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효과가 단 1%라도 기대되는 일이면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예전처럼 매출이 올라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매출 감소는 하루하루 현금 흐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새 매장에서 발생한 폐기 손해액이 그대로 구매장의 이익을 갈아먹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새 매장을 철수하지 않은 건 오기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히 그동안 순조로웠던 것을 효율화의 확대화라는 방향으로 틀었던 제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냉정해진 지금은 얼마든지 실패 원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애당초 한때 유행하고 말 상품에 그처럼 돈을 투자했던 것 자체가 난센스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당시 저는 아직도 우리는 죽음의 계곡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하며 저 자신과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시각각 현금 준비금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최악의 경영 상태라 해도 식자재는 사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들을 살 돈마저 부족해졌습니다. 저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타니를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오타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이런 말을 던지더군요. 매출 5%가 힘들어? 미안,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야. 바로 얼마 전에 은행에서 추가 융자도 받았는데 벌써 자금이 모자라. 그래서 말인데 너에게 주기로 했던 매출의 5%를 하다못해 이익의 5%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데 지금 매장 전체의 한 달 매출은 대략 5천만 원이야.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폐기손 등을 합산하면 지출은 월 4천만 원이 돼. 그럴 때, 그럴 때 매출 5%는 250만 원이 지만 이익의 5%는 5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 대충 250만 원의 5분의 1 수준인 거지. 지금 베이카쿠에서 200만 원의 차이는 커. 예전에 베이카쿠였으면 같은 비용의 매출은 배였으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그렇구나.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아마 너무 냉정하다고 날 탓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에이스케, 우리가 애초에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너는 분명 내가 그 제안을 받아줄 거라는 생각에 날 찾아왔겠지만 내가 완전히 남이었다면 분명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야. 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교섭 상대로 가장 먼저 나를 택했어. 그러니까 상대가 나라면 교섭에 응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온 거지 온 거지 아닌가. 맞는 말이긴 한데 베이카쿠가 위기에 처하면 나한테도 좋을 게 너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 아니, 사업에는 당연히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별로 나쁠 것도 없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한 그대로야. 사업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잖아. 거기서 이렇게 부활하는지로 경영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의 일처럼 말하지 마. 원금은 이미 회수했으니까 남이라는 거야. 남이라는 거냐? 애당초 내가 제안해서 시작했던 장사야. 지금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게 누군데? 내 몫을 줄이면 너한테는 지출이 줄어들겠지만 나한테는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야. 아니면 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까 내 수입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약속은 끝까지 지켜라. 내가 주먹밥 가게를 하자고 제안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결단을 내린 건 너야. 매정한 것 같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편의점과의 컬레, 컬래버레이션을 지금 해보는 건 어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풀죽은 얼굴만 하고 있지 말고. 알았어. 그 담당자는 너와 아는 사람이었지. 다시 이야기 좀 해줘. 얼마든지. 오타니와의 교섭은 결렬, 결렬됐고 대신 편의점과 하는 컬래버레이션을 다시 시도했죠. 컬래버레이션. 오타니의 말처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계약금과 로열티가 들어오면 현금 흐름도 나아질 테고 그렇게 해서 매장의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편의점 담당자는 지난번과 달리 돌변해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역시 인기가 떨어진 걸 알아챘던 거죠. 편의점과의 계약은 1,000만 원 매출의 1%를 로열티로 받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계약 기간, 즉 상품 진열 기간은 이전보다 줄어들어 2달 뿐이었습니다. 또 크림 주먹밥을 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하야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야마에게는 자신이 이 크림 주먹밥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토록 의미가 있는 작품을 1,000만 원에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으니 당연히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사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하는 수 없지만 제가 만든 크림 주먹밥은 저에게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만한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과 같은 크림 주먹밥 레시피를 이런 헐값에 팔아버리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 마음 충분히 알아. 하지만 크림 주먹밥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인지도가 올라가도 매출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죠. 불행히도 현실은 하야마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확실히 편의점과 컬래버레이션을 하면서 크림 주먹밥의 인지도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맛이 똑같은 주먹밥을 1,00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했으니 굳이 저희 가게에서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편의점과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동안 역시나 크림 주먹밥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T시가지의 베이카쿠에서는 하루 7개로 장사를 마감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화제 만발의 크림 주먹밥 마침내 출시하고 눈에 띄는 POP 광고를 했지만 상품의 신선함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요. 매출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고 더구나 전국 유통망을 갖춘 상품이 아니라 지역 한정 상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로열티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상업에 종지부를 짓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매출은 올라가지 않고 하야마와 신뢰관계도 무너지고 새로 고용한 매니저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자 결국 저는 그부터 퇴직시켰습니다. 그 매니저는 하야마의 소개로 들어왔던 사람이라 아마 그때 하야마는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매니저를 권고사직시킨 다음 날 하야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더는 사장님과 같이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같이 잘해왔잖아. 지금이 가장 힘들 때야. 지금 그만두면 베이카쿠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왜죠? 새 매니저를 잘랐듯이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존재는 단지 돈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내 덕이잖아. 내가 크림 주먹밥처럼 참신한 메뉴를 만들어서 가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예전 같은 인기는 이제 없습니다. 다 제 실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다시 새로운 걸 만들면 되잖아. 너한테 다시 대박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걸 너한테 기대하는 거고. 아니요, 새 매니저는 불과 반년 만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소개한 건 접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책임이 있고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만든 주먹밥용 레시피는 모두 두고 가겠습니다. 그걸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야마, 제발 부탁이야. 저는 무릎까지 꿇으며 하야마를 붙잡았지만 그가 그 결정을 뒤집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저는 하야마처럼 자기 인생을 걸어준 요리사조차 서포트해주지 못한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행운을 얻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야마도 오타니도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저는 최후의 발악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다 줄이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신메뉴 개발도 뜻대로 안 됐고 하야마가 놓고 간 크림 주먹밥 레시피에만 계속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뒤 모든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폐기 개수가 매출 개수를 웃돌자 저는 제가 졌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매장 2곳을 폐사하기로 결정했죠. 당시 저는 친구한테 빌린 것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부매장 2곳은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됐지만 편의점과의 컬래버레이션 때문인지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하락한 탓인지 가격이 센 주먹밥 가게라는 이미지까지 생겨서 예전처럼 매출은 신장되지 않았고 이익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도 절대 나아질 리 없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매장의 후처리로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 다음 달 운전 자금이 부족해질 게 눈에 훤했고요. 추가로 브릿지론을 더 얻을까 아니면 포기할까를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던 지난 2년 반의 도전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카쿠는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사실상 도산을 한 것입니다. 참, 안 된 게 아니라 잘 됐는데요. 그쵸? 그릇, 그릇. 이제 핵심. 그쵸?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돈은요,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다. 돈이 오긴 와요. 왔어요. 왔는데 그걸 담지를 못하는 거죠. 또 그냥 밖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건 읽다가 중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어느덧 밤 11시가 됐다.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물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했던 것 아닐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네는 운이 나빴어. 하지만 진짜 잘못은 다른 데에 있다네. 우선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 돈의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의 가치도 잘못 봤어.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솔직히 저는 아직도 못한 일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편의점과 컬래버레이션 건을 어, 컬레, 컬래버레이션 건을 거절한 이유로 저에게 앙금이 남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경영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남의 탓, 그쵸? 그 친구는 투자자로서 규칙을 따른 걸 거야. 내 생각에 매출의 5%를 받는 약속을 한 시점에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베이카쿠를 떠나 있었어. 어쨌든 오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그 친구는 역시 사업가라기보다 창업 컨설턴스에 가깝더군. 중요한 결정은 모두 자네에게 맡겼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직업상 그 친구 주변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를 택했던 걸까요? 발음도 안 나와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네에게서 경영자의 자질을 발견했던 거야. 수많은 창업 희망자들은 자네만큼 솔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그 친구도 자네와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자네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걸세. 진실은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뭐, 망하고 실패하고,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친구, 오탄이 탓을 하죠. 근데 세상에는 남의 탓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내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이 살짝 원망이 갈락하는 거예요. 원망이 갈락하는데, 아, 그것도 그 사람이 아니라, 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거고, 근데 뭔가를 기댔나? 기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기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5분 됐어요. 그쵸?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더 나가면 도산 이후에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찾아왔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지워버리셨군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답니다. 네. 내일 1891차 내일 또 나가고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쵸? 한 주 또 지금 벌써
11월 말일 됐죠? 네, 혹시 목표가 있으시면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획된 대로 잘하고 계신지, 목표가 없으면 꿈과 목표를 한번 비전을 보고 꿈과 목표가 어디서 꿈과 목표를 또 세워야 되는지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또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깨달음식 그릿이 있어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예, 돈을 받아야 돼요. 예, 돈을 받아서 입금이 확인이 좀 더 되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돈을 딱 받아서 조금 더 초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크릿이 참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되게 잘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사소한, 요새는 이제 주차 자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시크릿을 하는데 잘 돼요. 그러면서 딱 뭐, 아, 그래. 그걸 또 공부한 게 있어요. 작은 게 되면 큰 거도 되는데 우리가 큰 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한 거예요. 작은 거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큰 거는 나는 못해라는. 근데 우주에서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고. 우주에서는 가치라는 게 없어요. 똑같은 거야. 내가 원하면 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제가, 아, 그래. 요건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시크릿이지만, 요번에 상상하는 거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상상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상상보다도 나쁜 걱정, 근심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네, 없어지지 않으면, 신념이 없어지지 않으면 더 신념이 버려질까봐, 그죠? 버려질까봐, 두려움, 버려져서 내가 죽을까봐의 그 두려움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더 떠오르죠. 근데 진짜 긍정적으로 내가 저거는 할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크나 작으나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도 오셔서 시크릿을 계속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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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가치, 그게 돈보다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내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죠? 내 믿음이 진짜 이걸 통해서 억지로 가느냐, 하라니까 시스템이라서 그냥 얹혀서 가느냐,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느냐, 진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확고한 믿음, 믿음이 좀 더 강화돼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또 초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나서 명상 있어요?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분인데 어제 좀 서울에서 늦게 왔더니 말하는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2분 전에 끝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